요즘 온라인을 통해서 해외 물건 값싸게 구입하는 거래, 이른바 해외 직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명품의 경우 병행 수입이 적극 추진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관세 업무도 기업에서 일반 소비자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백운찬 관세청장과 함께 소비자와 우리 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 마련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관세청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요, 이 시청자들이 지금 요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병행 수입 문제거든요. 예. 워낙 우리나라에서 해외 명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잖아요. 예, 근데 이 그렇습니다. 병행 수입 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예. 명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해외 명품 등이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이유는 네. 수입업체가 독점적인 유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예. 예를 들면은 병행 수입을 실시하게 되면은 독점 수입하는 업체의 청바지가 19만 8천 원. 아, 그렇게 높아지는 거군요. 높아지고 네. 병행 수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온라인 오퍼라든지 쇼핑몰에 의해 가지고 직접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6천 원 정도, 약 4분의 1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독점 판매만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높은 마진을 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병행 수입이 허락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많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로얄티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점에 대한 가격 임대료라든지, 그런 유통 마진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병행 수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방안들,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병행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충족할 만한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청은 두 가지 층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병행 수입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진짜 상품인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AS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행 수입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진짜 상품이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관세청이 이 물품은 정식으로 통관된 제품이다 하는 마크를 부착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AS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입 품목별 수입 업체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네들하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리고 우리 관세청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품목별로 AS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진품인 것을 확인하는 마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스티커 QR 마크라 그러는데 네모로 조그만하게 외국에서 사오면은 은박지 정도로 해가지고 QR 마크가 부착되게 됩니다. 네, 근데 병행 수입이 혹시 가짜가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소비자들은 그 마크를 보고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마크가 붙은 것은 관세청이 확인해주는 진품이라고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AS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수입 업체들이 모여서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AS도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도 늘고요. 전자생거래가 많이 늘면서 1인 무역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들, 어떤 대책들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고가 물품 내지 여러 가지 통관할 적에 어려움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제도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다시피 외국에 수입할 적에 일반인들이 이것이 과연 세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신고 자체를 갖다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갖다가 하면은 인센티브를 갖다가 부여하는 내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수입하는 가격이 즉 이제 FTA가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세율이 상당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얼마가 되고 수입할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관세청 마트에서 관세청 영역의 전자로 그것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개인 무역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요, 최근에 보면 일본 방사능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예.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특히 예, 수입 예. 먹거리. 예. 이 수입 먹거리가 이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예.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박근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 정책의 하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예. 갖다가 먹을 수 있도록 자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청도 통관 단계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일본의 방사능이 누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관세청에서는 방사능 오염 지역, 유출 지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갖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이 방사능 지역이 아니래도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엄격히 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금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유통 추적 이라 그러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검사를 갖다가 유통 제도를 갖다가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망 추적 장치네. 그렇습니다. 예. 수입업자가 도매상한테 어디에 팔고 그다음에 소매업자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건의 하나가 여러 가지 위해 물품이다 그러면 막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값싼 중국 식품료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산으로 둔갑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원산지 검증에 대한 건 이제 문제인데요. 철저한 사전에 그쪽에서 오는 그 정보망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철저히 활용을 하고 둔갑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 조세 회피처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요. 역외 예. 탈세하는 경우가 좀 예, 큰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역외 탈세 문제도 좀 막기 위해서 관세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희들이 관세청은 비정상적인 불법 외환 거래 또는 네. 역외 탈세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저희 관세청이 특별 단속을 실시해서 조세 회피처로 유출되는 여러 가지 자금 등의 약 2조 원을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도표를 보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지난해 단속한 한 회사에서 해운 중개로 돈을 받은 것을 국내로 송금을 하지 않고 예.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갖다가 유출을 시켜 가지고 비밀리에 국내로 자금을 갖다가 가져오는 이런 과정이 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그 통관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요. 예. AEO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무역 고속도로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AEO 제도는 지금 말씀대로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FTA는 세율을 갖다 낮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AEO 제도는 세율은 낮춰졌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특히 후진국일수록 관세 당국에서 그걸 갖다가 잡아놓고 일주일 내지 한 달간 잡아놓으면은 적기에 납기도 못하고 물류 비용이라든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 AEO 제도는 한 나라의 우리 관세청이 이 기업이 수출하는 물건은 안심하고 수입해도 좋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거다 하는 걸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그런 제도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AO, MRA라 그래가지고 상호 우수 업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O 기업이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상대 국가에서도 세관 검사 없이 대폭 축소한 세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출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작년도에 예. 대통령님 인석하에 중국하고 대폭적인
큰 무역 거래 국가인 하나의 중국하고 그것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 바로 13일 날 제가 홍콩으로 직접 가가지고 홍콩하고도 AOMRA를 체결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그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통관 제도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한 그런 제도를 이용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AU 교육 국가도 좀 더 늘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AOMRA를 체결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미국하고 같이 제일 많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쉽게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도 지금 멕시코하고 성사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이것을 종결을 지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AOMRA를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통관 애로가 많은 인도라든지 터키라든지 이 국가하고도 협상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AO 교육 제도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하겠어요. 무역하는 기업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은 뭐 나름대로 어떤 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거래하기가 쉬운데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좀 명세한 기업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수입해서 물건 좀 팔고 싶은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좀 영세기업들을 위한 좀 제도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우선 AO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은 자기가 알아서 인적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AO 기업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AO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이 정하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쉽게 AO 기업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중소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자금 지원도 해줘가지고 AO 기업을 받아서 쉽게 그 혜택을 수출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도록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은 작년도에 면세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소기업한테만 면세 특허를 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중소 중견기업이 육성을 위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서 작년도에 면세점의 약 30%가 중소기업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수출 실적이 2년간 30억 불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 조사를 아예 면제를 하고 30억 이하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를 연장한다든지 분납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낸 세금을 찾아가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갖다 쉽게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세청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영세기업, 특히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그러한 그 관세청으로 좀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관세청이 국세의 3분의 1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 활용이라든지 먹거리 안정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운찬 관세청장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